너 지금 도망치라는 거야. 도망? 내가 왜 도망쳐?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다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그래, 나가고 싶어? 이제 지쳤다고? 계속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 그럼 나가. 근데 알아둬. 너 그렇게 도망가면 여기 남은 난 뭐가 돼? 난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감정까지 책임져야 해? 와, 진짜 대단하다. 결국 너한텐 이 관계가 그 정도였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최소한 비겁하게 도망가지는 마.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간신히 떠보니 텐트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젯밤의 여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은근한 커피향,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뒤척이며 어제 밤을 떠올렸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작은 캠핑장,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한 1박 2일 캠핑. 어제 밤은 유난히 맑았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 우리는 둘만 남아 있었다. 서윤아, 너도 느꼈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몸을 일으켜 텐트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텐트 바로 앞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는 서윤이 보였다. 검은색 패딩을 걸치고 손에 따뜻한 머그잔을 쥔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옅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깨었어?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나는 꾸벅거리며 대충 대답했다. 응.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일단 공기부터 마셨다. 서윤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머리 아프지? 그녀가 쿡 웃으며 물었다. 장난 아니야. 너도 많이 마셨잖아. 나야 뭐. 숙취엔 익숙하니까. 그녀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어제 기억 안 나?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번쩍했다. 어제 우리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서윤아, 너도 느꼈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응, 나도.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친구였다. 늘 가까이 있었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솔직해질 용기가 생긴 건지 우리는 서로에게 감정을 인정하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약간 겁이 났다. 서윤아, 어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할지 알아. 너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나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 서윤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무거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윤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그 순간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야, 너네 아직도 거기 있었어? 아침밥 먹어야지. 빨리 와. 텐트 주변이 조금씩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서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네? 응. 이제 숨기지 말자.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캠핑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물론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에 집중했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어색하게 일부러 멀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서윤이랑 지우 진짜 사귀는 거야? 어쩐지 요즘 분위기가 다르더라니까. 서윤이 원래 저렇게 챙겨주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우한테만 유독 다정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계속 회사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서윤은 완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썼다. 심지어 누군가 우리 뒷말을 하고 있으면 대놓고 쳐다봐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안심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팀장실에서의 대면. 팀장이 나를 부른 것은 점심시간 직후였다. 지우 씨, 잠깐 팀장실로 올 수 있을까요? 나는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나를 보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지우 씨,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모두가 아는 불문율이 하나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직장 내 연애, 특히 그가 살짝 말을 삼키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특히 동성 간의 관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제가 왜 조심해야 하죠? 지우 씨야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불편하다고 했나요? 팀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굳이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요? 다른 직원들도 신경 쓰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저희는 일에 있어서 절대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직은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조화가 중요한 곳이니까요. 결국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희를 다르게 본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거네요. 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지우 씨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게 공식적인 결정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겠죠. 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팀장실을 나왔다. 회식이 끝난 늦은 밤, 회사 건물 옥상, 서울의 밤 공기는 싸늘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다. 야근하는 직원들, 회식에서 돌아온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사는 도시. 나는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서윤을 기다렸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서윤이 도착하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한마디 했다. 우리 둘 중 하나가 회사를 나가야 한대. 서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나갈 사람을 정해야 한다는 거지. 누가 정하는데? 팀장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나갈게. 뭐, 나는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게 왜 내가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너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서윤이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봤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수군될 거야. 우리가 누구든 나가든 문제의 본질은 안 변해. 그래도 내가 나가는 게 맞아. 내가 여기서 쌓아온 게 더 많잖아. 그럼 그게 공평한 거야. 너 나가고 나는 남고 그럼 사람들이 역시 서윤이 더 힘이 있어서 남았구나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내가 나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 어차피 우릴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누구든 떠나야 하는 거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버티는 거지.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싸운다고 해서 회사가 바뀌진 않아. 그럼 우리라도 바뀌면 되잖아. 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회사가 안 바뀌면 우리가 바꾸면 되고, 안 바뀌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싫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대놓고 말해줬다. 나도 싸울게. 서윤이 피식 웃었다. 그럼 됐어. 그렇게 우리는 옥상에서 밤 공기를 맞으며 각오를 다졌다. 내일이 두렵지만 적어도 오늘은 함께 있었다. 서윤은 떠나지 않았다. 나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 회사에 남아 있었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숨어들지 않는다는 거였다. 일부러 티를 내거나 과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다들 계속 쏙닥거렸다. 지나가면서 힐끔거리고 점심시간엔 일부러 우리 쪽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점점 무뎌졌다. 회사 생활이란 원래 그렇다. 아무리 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상 속 한 장면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는 일이 벌어졌다. 팀 회의에서 벌어진 일.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엔 우리 팀 전원이 모여 있었고 팀장은 자료를 정리하며 회의를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팀의 한 남자 동료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윤 씨,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윤이 그를 바라봤다. 뭐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서윤 씨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다. 그럼 예전에는 남자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만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괜히 볼펜을 돌리며 딴청을 피웠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제지하지 않았다. 서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질문 꼭 해야겠어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원래 연애 성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변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당장이라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쪽은 어때요? 네? 그쪽은 지금까지 남자만 좋아했나요?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그야? 저는 당연히 여자만. 그럼 앞으로도 무조건 여자만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나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서도 몇몇이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그야. 뭐,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죠. 나는 서윤의 말에 숨을 삼켰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이유나 기준이 필요한가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그 주제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대해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수군거림도 점점 줄어들었다. 물론 여전히 속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다. 나는 그게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서윤과 함께 퇴근하면서 내가 물었다. 아까 그 질문 사실 되게 불쾌했지? 불쾌하기보다는 피곤했지. 그럼 왜 그렇게까지 차분하게 대답한 거야? 서윤은 가만히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거잖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지나가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소문이 잠잠해진 지 몇 주가 지났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우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 점심시간마다 일부러 우리와 떨어져 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은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우야, 나 퇴사하려고. 나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다. 뭐? 갑자기? 응. 갑자긴 아니야. 사실 한참 전부터 고민했어. 나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야, 서윤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근데 왜? 우리 잘 버티고 있잖아. 더 이상 예전처럼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자기 일 하잖아. 그게 문제야. 뭐가?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아무도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응. 이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다음 계획은 뭐야? 여행. 여행. 응.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싶어. 답답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럼 회사는? 커리어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너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어렵게는 뭐야? 평생 이런 환경에서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거? 남들이 던지는 시선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 그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일까?